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미국의 ISM 제조 PMI 지수가 49.1로 나왔습니다. 이게 PMI 예상 수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신규 수주 그리고 고용 부진이라는 경기 악화 조짐이 살금살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9월 고용은 확실히 미국이 부진했다. 미국 노동시장 조사업체 ADP에 따르면 9월 민간 부분 신규 일자리 고용이 전월 대비 3만 2천 명 정도 줄었다는 얘기죠. 이 관세 여파가 이제 미국 노동시장 냉각 신호, 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그 지표를 계속적으로 지금 내고 있는 그런 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결국 가서는 미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29일 기준금리 현재 이제 4에서 4.25%인데 0.25%더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페드에 대해서 기준금리 인하해라 뭐 조인트 까듯이 계속적인 어떤 이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월이 그냥 뭐 거의 뭐 못 들은 척 할 정도로 끝까지 지금 버티고 있는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둘의 어떤 팽팽한 이 긴장감이 시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페드가 과연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 노동시장 지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조금 약화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앞으로 인플레 양상,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부채를 계속해서 찍어내면서 미국 부채를 뭐 4경 8천조 정도 되는 어마무시한 어떤 부채를 지금 미국이 떠안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채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관세가 시작이 된 건데 이 관세 영향도 교역 상대국을 상당히 좀 곤란한 어떤 이 포지션에 갖다 놓는 그런 어떤 이 트러블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한국도 사인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GDP의 84%, 외환보유고의 80% 이상을 미국 계좌에다 쏴줘 버리면 이거 우리나라 국고는 완전히 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끝까지 지금 버티는 어떤 스탠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여러모로 굉장한 어떤 허들들을 높여 세웠기 때문에 미국과 교역할 수밖에 없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어떤 지혜와 인내가 필요한 그런 어떤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뉴욕 증시 연방정부 셧다운에도 연일 최고치 마감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셧다운이 미국에서 총 14번 정도가 일어났었는데 거의 90% 이상이 미국 금값과 주식시장이 역으로 올랐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 이제 미국이 필요 이상으로 비용 지출 안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페드가 금리 인하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확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올라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이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되시는 분들 중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셧다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미국 장은 반대로 움직였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해보실 수 있길 바라고요. 일단 지금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환율은 변동성의 어떤 각을 계속해서 날카롭게 세우고 있죠. 1410원 선까지 지금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이 환율 변동성은 상당히 한국 경제로서는 수출 부분에 있어서 마이너한 어떤 시그널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관세 압력, 환율 변동성 때문에 상당히 자본시장이 조금 움찔움찔 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지금 미국은 다우와 나스닥과 S&P 500이 셧다운 때문에 고점을 지금 찍고 있다는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장이 불장이다. 결국 코스피 시장을 빠져나온 서학개미들이 테슬라, 대표적인 어떤 한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주식 아닙니까? 6대 주주입니다. 어마무시하다. 뭐 다른 일본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한국이 그 또 개미들이야. 대부분 뭐 뱅가드, 블랙록이라는 뭐 어마무시한 뭐 경단위를 여기는 굴리지 않습니까? 이 펀드의 뭐 거의 신화라고 할 수 있는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룹들이 뭐 2대, 3대 주주인데 아니 동학개미들이 6대 주주야. 그 정도로 지금 이 국내 자본이 미국장에서 엄청난 액티브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인데 코스피도 어제 날개를 달았죠. 3,500선을 최초로 찍었고요. 외국인이 무려 3조를 사들였습니다. 이거 엄청난
이 주식시장의 대반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 4천대, 5천대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정말 벚꽃처럼 활짝활짝 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개인이 또 반대적으로 이게 3조 이상을 빼는 바람에 이거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미국장으로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어찌 보면 이제 코스피가 4천대, 5천대로 올라서게 되면 다시 회귀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공매도를 뭐 재미를 못 봤기 때문에 동학개미가 코스피에서는 뭐 17조를 쏟아냈는데, 개인이 공매도와 저항할 수 있는 자본력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수익률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미국장으로, 미장으로 이제 옮겨간 그런 어떤 이 측면들이 많은데, 뭐 대통령도 나서서 이제 국장 탈출 진흥순이 아니라 복귀가 진흥순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워딩까지 던지면서 상당히 자본시장 쪽에 이 자금의 흐름을 지금 유인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 역시도 지금 섬뜩한 경고를 날렸죠. 집값 붕괴 조짐 충분히 있다. 왜? 한국 부동산 거품이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다. 이런 거는 1등 안 해도 되는데. 그만큼 지금 한국 부동산이 부실과 부채로 뭐 국민 65%, 70% 가까운 자금이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이게 지금 선순환 돼서 이제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흘러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가계대출 크게 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기초 경제 여건 등에서 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는 거 사실 아닙니까? 어마무시 고평가되어 있어요, 지금 이거. 강남이나 마용성 부분은. 이거 도쿄나 아니면 뉴욕 부동산 시장에 비해서는 상대적 이 가치로 따지기보다는 좀 절대적으로 따져야죠. 경제력 비교하고 GDP 비교해서 상당히 좀 뭐 일본의 4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파트 값이나 지금 올라가는 부동산 추이는 거의 일본의 두세 배를 좀 따라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결국에 가서는 장기적 안정세로 접어들기에는 낙관하기 어렵다. 결국 갑작스러운 집값 붕괴가 찾아올 가능성도 높다라는 것을 하느니 이렇게 경고하고 나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은 어제 2.7, 1.5% 정도로 날아올랐습니다. 결국에 가서 이런 어떤 위기, 한국 부동산이 거품 붕괴로 엄청난 위기를 겪을 수 있겠다라는 또 여러 가지 생각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국장 이 진입로를 좀 넓혀서 들어가는 그런 어떤 이 모습도 보여지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가 어제 뭐 9만 전자를 위협할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치솟고 있고, 하이닉스도 40만원 가까이 9만 40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도 지금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이렇게 자본시장이 좀 잘 돼야지 기업도 좀 뭐가 든든해질 수가 있는 거고, 관세 협상 때문에 여러모로 한국 수출이 저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에만 집값이 딱 묶여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당국에서는 부동산 쪽으로 몰리는 자금을 좀 차단해보자. 그래서 27조를 줄입니다. 주담대를. 굉장한 어떤 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생산적 금융 대전환 추이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영향 때문에 지금 10월달 지금 거래량이 61건, 지금 뭐 불장이라고 하는데, 아니 뭐 거의 지금 10월 3일 61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난달 5,000건이 넘었어요. 지난달 8월달 4,100건을 상회하는 그런 거래량을 보였고, 10월달 과연 어떤 거래량을 보이게 될지 굉장히 물음표가 찍히는데, 앞으로 자본시장의 흐름과 더불어서 부동산 시장 쪽의 자금이 얼마나 선순환되느냐에 따라서 거래량 양상이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물론 이런 거래량이 쪼그라드는 대신에 서울 집값이 0.27로 상승하고 분당도 0.97로 올라가는 아주 이상 야릇한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오는 부동산 이 지표들이 그닥 그렇게 실거래가상에서의 어떤 지표를 토대로 해서 나오는 지표가 아니기, 대부분 호가, 그죠?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고농축시켜 놓은 집값들을 채취해서 집값을 지표로 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면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뭐 강남 3구와 마용성 부분, 또 뭐 오름세가 가팔라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경기권은 성남시 분당과 가천 상당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는 어떤 분위기는 조성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거래가상에서는 집주인이 몇 억씩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고서는 이게 거래가 성사가 안 됩니다. 무조건 지금 펌프질해서 주변에 몇몇 거래들이 최고가 상승가를 찍으니까 집주인들이 계속적으로 가격 단가를 바꿔요. 높이 더 높여져라, 이런 바람을 가지고 뭐 계속적으로 집값 태그를 지금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집값 상승세가 진정이 되지 않으면 금융당국은 뭐 거의 극약 처방에 가까운 이 방법을 낼 수밖에 없죠. 현행 주담대 한도를 6억에서 4억으로 줄일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추석 이후에 나올 가능성 높고 15억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LTV 0% 나올 가능성도 높아요. 그리고 전세대출 같은 경우도 DSR이 적용되는 가능성. 요 세 가지 방안이 아마 거의 확실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보십시오. 지금 강동구, 은평구, 관악구, 양천구 굉장히 집값 추이가 일주일 상간에도 이렇게 떨어지는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강동구 위주로 보면 고덕그라시움 자체가 뭐 4억 이상, 5억대 떨어지고 있고요. 양천구도 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양천구 역시도 떨어지는 건 많습니다. 근데 요게 어떤 실거래가 부분에서 지표로서 어떤 이 자료가 되지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깝죠. 노원구도 지금 뭐 거의 반토막 나는 곳들도 많고요. 노도강은 지금 강남 항구와 마용성이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같이 동반해서 오른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얘기는 결국에 가서 이런 실거래가들이 현실적인 거다. 지금 최고가, 신고가 자체가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성동, 마포, 송파, 강동, 뭐 불붙은 한강벨트야 뭐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신고가, 최고가가 나와서 그 가격들이 견인해서 들어올리는 집값 추이가 뭐 연출이 될 수 있겠지만 요게 과연 신고가가 얼마나 현실적일 수가 있겠느냐. 실질적으로 이게 거래가 돼가지고 그 거래가에 기반해서 지표로 나오는 최고가인 거냐. 아니면 정말 집값을 단편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올림픽 파크프리움 뭐 29억 찍었고 고덕그라시움 25억, 신도가 23억 찍었다는 이 거래들이 대부분 이후에 취소가 되는 거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문제죠. 양천구도 마찬가지고. 43억 5천, 38억, 37억까지 지금 최고가를 찍었다고 나오고 있고, 마포구도 뭐 한강밤섬자이가 33억, 마포자이 28억, 마포 프레스티지아이가 뭐 28억 2천 정도 찍었다. 대부분 실거래가 상에서의 거래 이 내역을 뜯어보면 취소 거래, 또 밑장 빼기, 밑돌 괴기 굉장히 많습니다. 성동구 갤러리아 포레도 88억입니다. 성동구가. 와, 이건 뭐 그냥 강남이라 불러야지. 아크로스 올 포레스트 80억, 트리마제 45억. 이런 것들도 거래하고 취소하거나 혹은 등기 치지 않는 곳 수두룩 빽빽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최고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송파구 장미 1차, 잠실주공 5단지 뭐 42억, 43억, 53억, 50억까지 가는 어떤 이런 거래가들. 결국에 가서는 뭐 이게 뭐 시장의 지표를 조금 더 호가세를 들어올리는 어떤 역할만 하지,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 요거를 베일에 가려지게 하는, 오히려 불기둥으로 그냥 집값이 어마무시 오를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어떤 요소들이 많다. 그래서 지금 뭐 국세청에서 서울 초고가 아파트 세무조사 단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남 마용성은 30억 이상. 그러니까 국세청은 30억 이상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104명이 지금 혐의자로 포착이 돼가지고 그냥 탈탈 털려보면 어떤 연유가 히스토리가 있었는지 참 기가 막힌 히스토리들이 많을 거예요. 분명히. 30대 이하 집주인 탈세 혐의자 104명이나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야, 어마무시하네, 어마무시. 그죠? 편법 증여, 양도세 회피 등등 해서 탈세 행위가 계속적으로 지금 늘고 있다는 얘기고, 국토교통부는 이제 30억 이상 해버리면 20억도 비게 되니까 20억 이상 신고가 거래, 법인 자금 유용이 의심되는 거래 3차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도 굉장히 강도가 높게 이 규제의 어떤 그물망을 피면서 20억 이상 고가 주택의 신고가 거래, 법인 자금 유용 의심 거래를 세무조사 대상에 추가를 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금 쌍끌이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국세청은 30억, 국토부는 20억. 요거 결과 나오면 정말 뜨악할 겁니다. 그만큼 정말 자전거래, 집값 띄우기, 편법 증여, 탈세, 뭐 오만 뭐 모든 세상에 이 우회로 틈새를 노리면서 그냥 집값 먹으려고 했던 그런 행위들이 다 적발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 2025년 서울 아파트 거래 월별 추이를 보면 지금 9월 달에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20억 이상. 그러니까 이렇게 재어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겁을 먹고 신고가 최고가를 찍는 어떤 랠리를 약간 주춤해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 펌프질을 하고 있다. 마용성, 강남, 불장이다, 불기둥이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래 현장에서는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요게 이제 확실하게 지표로 나오기 위해서는 집값이 더 떨어져야 된다네. 추석 이후에 확실한 어떤 하향 추세를
보인다면 집값 분수령이 제대로 뭔가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궤적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영끌이 주로 이제 20억 이상 아파트 살려면 세상의 모든 자금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서울 아파트 매수장의 10명 중에 3명이 6억 이상 대출입니다. 야, 이거 간이 배밖에 나왔죠, 거의. 자, 6억 대출 원리금 상정 기준으로 월 상환액이 얼마가 정도 될까요? 5.5% 금리 적용 시에는 341만 원 내야 됩니다. 야, 이건 뭐 생짜로 자기 생사를 그냥 뜯어내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들 겁니다. 4% 이거는 우대금리 어마무시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29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내야 되는 거고 대체적으로 한 300만 원 이상 원금 이자가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자율별 월 납입금 기준으로 해서 총 이자는 어떻게 될까? 3% 우대금리 받는 사람이 있을까? 월 252만 원에 이자는 3억 7천. 4% 금리도 우대금리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것도 좀 드뭅니다. 286만 원에 4억 2천 이자입니다. 자, 대부분 5% 금리를 받게 되는데 월 322만 원 내야 되고 총 이자가 5억 5천이야. 6억 대출 받아서 이자만 5억 5천 내야 돼요. 이거 배보다 배꼽 더 큰 거 아닙니까? 근데 10명 중에 3명이 이런 대출을 받는다고. 결국 이런 자금적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한다? 분양 전망 지수 추이를 보면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결국 서울에 있는 고가의 아파트 사가지고 그 시세 차익으로 요거 다 상쇄시키겠다는 계산이 쫙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지금 황금성이 너무 부족해지고 있는데 대부분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서학개미로 갈아타는 그런 어떤 양상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아파트 시장에서 더 이상 황금성이 부족하니까 자본시장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자금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서학개미가 자그마치 3분기 1조 달러에 근접하는 어떤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보유 계획만 해도 뭐 1295억 달러인데 환율로 계산해 보면 182조입니다. 와, 거의 뭐 180조가 빠져나가는 거라. 이제 아파트 시장이 왜 굳건하게 집값으로 우상향하지 못하는 이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자금이. 부동산 캐리커처. 부동산에는 자본시장 쪽으로 빠져나가는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르기에는 필요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추석 이후를 잘 살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뻔뻔한 복덕반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